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또 오전에는 좋다가 말았네요. 예, 상승 출발. 그래서 더 상승해서 다시 2250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밀렸어요.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이기는 하지만 상승 출발해서 또 더 올라가다가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러한 흐름이 해외에서 약간 변동 요인이 좀 생기는 흐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보시면은요, 떨어지다가 바닥 한번 만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쭉 올라가면서 양폴 때 만든다 그랬죠. 그럼 바닥 탈출 분위기. 예, 다우산업지수는 완전히 탈피하는 국면입니다. 쌍바닥에서 턴하면서 추세 전환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뤘고요. 그리고 S&P,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왼쪽 어깨, 머리, 어깨,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하거든요. 머리, 어깨를 반대로 해놓은 거. 그러면 추세 전환 가능성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맥락이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깨끗하게 상승도 못하고 오히려 혼조세, 보합권 혼조세를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환율도 어제 종가상으로는 고점, 연중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쭉 밀리면서 제자리 왔죠. 나쁠 게 없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 예, 주변 증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증시는 뭐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인데 대만 증시가 연중 저점을 깹니다. 연중 저점을 깹니다. 보시면은 연중 저점을 깼죠. 이게 왜 그랬느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말씀드리는 거예요. 3연임에 성공하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 특히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책적으로 대만에 대한 침공, 이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화권 하락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거 왜 그러지? 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위안화 그리고 대만 위로 뻗어 올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꺾였어요. 환율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중국 대만 때문에 고점에서 좀 밀렸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코스닥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전지 소재주가 드디어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요새 강했는데 소재주가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매도가 나온 겁니다. 대신 거래소는 여전히 매수. 오늘도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에서 다 매수했어요. 뭐 선물 옵션에서는 여기 일자별로 보면은요, 그닥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 수급도 나름 나쁘지 않아 라는 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에서 미국 증시 흐름 잠깐 보셨는데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요, 뚝 떨어지죠. 그리고 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점이 있고요. 저점이 있어요. 또 저점이 있어요.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2250포인트의 한계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2250포인트 여기에 저항대가 넘어서면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겠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돌파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 없던 거래량이 지금 이 바닥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죠. 이건 누군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요? 앞에 수급에서 봤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때의 흐름이 지금 현재의 위치고, 이러한 상승세는 단기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이런 흐름 안에서 종목별 흐름을 보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세게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장중에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리드했어요. 결국에는 강보합 수준이지만 주변에 SK하이닉스 1.8%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 이거 계속 좋다고 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앞에 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흐름 안에서 윗꼬치 달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셀트리온도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뭐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만 원 전후, 20만 원 전후 요 사이 어디까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셀트리온이요. 이런 흐름 안에서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주들이 또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보합선으로 지수는 내려간 거겠죠. 이 부분이 체감 지수를 낮게 만들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지수는 보합인데 이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특징 종목들이 있죠.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장비주에서 원익 IPS, 바로 요날 말씀을 드렸죠. 그저께 지난 금요일이군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역시 바닥에서 나타난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건이 나오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2% 상승하면서 바닥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있죠. 관심 종목 하나마이크론,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거래량도 동반이 됐고요. 그리고 넷패스 오늘 3.5% 상승하면서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등이 오늘 상승했어요. 오늘 이 종목들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종목들은 비메모리 관련주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메모해 놓으세요. 넷패스, 한미 반도체,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이들 종목군들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역시 대만 하락이,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에서도 비메모리 쪽에, 그쪽에 하락이 나타나니까 그 반사 이익 일단 우리나라 쪽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었죠. 내년도 예산 연설이 있었는데 반도체 투자에 좀 집중적인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 수혜에 흐름이 좀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메모리에 비해서 비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쪽에서 보면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좀 더 집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도 하나의 상승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삼성 SDI 강보합 윗꼬리 알고 좀 내려왔어요. 좀 쉬어야지 되겠죠. 일단은 5일선까지는 한번 조정 줄 수 있어 라는 쪽에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이렇게 소재주,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한 3%씩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등장했었던 코스닥이요, 이 소재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중소형주 딴 약화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다만 포스코 케미칼,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느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슈로 많이 보셨죠?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뭐 또 기관의 레포트도 또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뭐 1위 기업이죠. 거기에 이제 양극재 투자도 하고 포스코 케미칼, 거기다가 뭐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수입 사업이라든가 이 원자재요. 예, 그것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주 역할은 앞으로도 더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한 현대차,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예, 상승 전환해서 마감을 지었고요. 기아, 예,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1.5% 상승했어요.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예, 기관에서 예상했었던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정도인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제 이 가격권 아래 권역이라면은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요. 예, 매수 관점으로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7% 상승하면서 역시 이 현대 그룹 안에서 부품주 뭐 담당하고 있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탄력 면에서는 올라가면은 더 센 흐름이 나오니까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꼭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1, 2, 3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중소형주들, 특히나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쪽은 좋았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체감지수는 낮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내 종목이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있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코스피 지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죠. 중소형주는요, 확실하게 이 저항선 225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정화가 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이에요. 예, 7월 달부터 있었던 8월 달 난다면 여기에서 중소형주 단들이 예, 급등세 혹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소위 형님 종목들이 매물 소화를 해야 그 이후에 동생들이 움직이는 장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